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편 투표가 대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지금 영상의 썸네일에서도 제가 첨부한 사진인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거는 투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우편 투표와 관련된 사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지난 2016년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이용한 유권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아래 자료에서 보시듯이 전체 유권자의 약 4분의 1, 23.6%가 우편으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비율이 크지 않나요? 미국의 우편 투표 비율 자료인데요. 2010년, 14년, 18년은 중간선거고 2012년과 2016년은 대선이었는데 2016년이 2012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투표율이 낮아지면 국민의 뜻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에서 1996년부터 2년 전 2018년까지 선거를 놓고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이 우편 투표에 수혜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두 후보가 지지율의 차이가 한 달 새 매우 많이 좁혀진 상황이다 보니 더욱 민감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줄임말이죠. United States Post Office인데요. USPO. 네. 미국의 연방우체국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든 구조여서 지난해까지 적자가 매우 컸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약 1699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파산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매우 힘든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은 적자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우체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금지했고 고속 우편물 분류기 무려 671대의 작동을 중단시켰는데 이후 우편 서비스의 속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최소 미국의 18개 주에서 우편 서비스 지연이 보고됐는데요. 볼티모어 등 지역에서는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청구서와 월급 등이 일주일 이상 배송되지 않자 주민들이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드조이 국장이 의도적으로 우편 서비스의 속도를 늦춰서 우편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중인데, 연방 우체국 감찰관은 드조이 국장의 결정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고 하원은 드조이 국장의 청문회를 언제? 다음 주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연방 우체국의 지원은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근본적인 수익 구조 문제 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도 있고요. 트럼프의 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와의 관계까지 복잡한데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 이슈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자칫 대선 불확실성도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듯이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쫓는 트럼프, 바이든과 지지율 4%포인트 차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요. 트럼프가 따라잡네.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1%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전국 4%포인트고 경합주는 1%포인트다. 격차가 매우 좁혀졌어요.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17일, 현지 시간 17일 CNN은 여론조사 기관인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를 50% 반 얻은 거죠. 얻어서 46%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은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15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이보다 훨씬 더 작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주요 일정을 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뉴스도 벌써 조금 나오는 듯 보입니다. 뉴스 또 증권사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요. 9월 말에는 대선 후보 첫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요. 내년에도 여러 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거죠.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니까.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크지 않아서 향후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듯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이 그냥 미국 대선 시 대통령이 거의 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또 바이든 수혜주로 많이 상승했던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관련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경기 부양책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됐죠?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주제는 하나 되는 미국. 오늘 누가 연설을 했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또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실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버니 샌더스의 탈당에 따른 진보 진영의 분열이었다면 오늘은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선언을 발표한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상대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존중의 전통을 깨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위스콘신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가 정치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추가 비양책 논의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오늘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특히 상원의 경우 9월 8일 이후 투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부양책 관련 8월 합의 가능성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경기 부양책이 협상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소비 절벽 가능성이 이슈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또 불확실성 요소인 잡음 노이즈로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6월과 7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7월이죠. 7월의 미국 소매 판매가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는데 증가폭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7월달이. 8월 어떻게 나올지. 또 코로나도 가뜩이나 확산세 심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소매 판매 증가폭이 둔화됐는데 어서 빨리 백악관과 민주당의 속도감 있는 추가 부양책 협상이 필요하겠구나. 계속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전당대회 관련됐고 또 트럼프의 행보 등을 보면은 이게 참 이게 8월 중에는 추가 부양책 협상이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9월로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미국 대선과 관련된 3가지 이슈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시려면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결국에는 타이밍이니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